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어떻게 다시 내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신탁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세금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둬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명의 신탁을 다소 쉽게 생각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명의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 수탁자가 나는 못 돌려주겠다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동산을 다시 되돌려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명의 신탁의 효력은 부동산 실관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 그리고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 이게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명의신탁에는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유형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되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유형에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그런 형식의 명의신탁입니다. 이 경우는 내가 원래부터 소유자였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이건 명의신탁이니까 내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 내지는 네 명의로 된 등기는 말소해라. 이런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게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다 라는 점만 잘 입증하면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쉽죠. 근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고요.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가 명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컨대 매도인하고 신탁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자가 사실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싶다. 이런 경우 많죠. 내가 이제 자식이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나중에 분양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어머니 명의로 해두자라고 해서 매도인한테 부탁하는 거죠. 일단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하겠다. 이런 경우가 바로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내지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모두 무효예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소유권을 다시 내 명의로 되찾아오려면 먼저 어머니한테 매도인을 대위해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매도인 명의로 다시 등기 명의가 넘어오면 내가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소송은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언뜻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예컨대 어머니한테 명의 신탁을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안 돌려준다고 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상속이 끼게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인들 중에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이거는 나는 명의 신탁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등기 이전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인데요. 이 계약 명의 신탁이 좀 복잡해요. 이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건 신탁자가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수탁자가 바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법률 효과도 달라지고 소송 방법도 달라지게 돼요. 먼저 첫 번째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즉 수탁자가 매도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도인도 이게 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내지는 다시 내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신탁자하고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탁자는 매도인한테 다시 내 명의로 달라는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 매도인이 옛날에 내가 팔았던 부동산을 내가 다시 가져올 이유는 없다. 그냥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신탁자가 매도인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내 명의로 다시 돌아왔네. 나는 신탁자에게 안 돌려줘야지. 그렇게 되면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탁자는 그 매도인에게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매도인한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수탁자가 돌려받은 후에 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든가, 이런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돼요. 그래서 수탁자는 완전히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탁자는 안타깝지만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자기가 대금 지급을 했을 거잖아요. 그 매매 대금만 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 아파트가 예컨대 2배가 됐다. 그런 경우에도 신탁자는 그 매매 대금만큼만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안타깝지만 법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명의 신탁은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명의를 되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과 같은 아주 큰 불이익도 감수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